우리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세계사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 같은 그런 요소를 성격을 지닌 그런 나라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이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한국이 세계 5위쯤 된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평가가 나오기 전에 4위라고 하는 평가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위라는 둥 뭐 그러더니 이제 5위라고 그러는 게 고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의 나라로 전쟁을 치르고 참 고생 많이 한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뭐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또 두 개로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유라시아, 아시아 대륙의 저 끄트머리에 달랑 매달린 반도의 국가라 말이지. 그게 뭐 그렇게 여건이 대단해 보이지를 않는 거지요. 뭐 강국으로 세계사에 영향력을 미칠 어떤 것이 있어 보이는 조건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도 빠르게 세계적인 그런 위치에서 꼭대기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게 변하는 데는 반도로서의 그런 어떤 대륙에 연결된 반도로서의 그런 문화적인 융합 같은 거, 그리고 또 옆으로는 섬이 하나 일본이 있고, 그리고는 태평양 큰 바다가 있어. 그 건너편에 미주가 있어서 세계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강국이 거기 있는데, 기독교가 그 나라로부터 이 반태평양을 건너 한반도로 들어왔다, 그런 말이지. 그렇게 해서 속도 빠르게 변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럴 때 이렇게 갔다 저렇게 됐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이념적으로 그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다, 그러는 어떤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게 그것이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현상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런 거지요. 그런 걸 볼 때 다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을 어떤 것으로 짓느냐, 자기들의 희망, 미래를 어떤 쪽으로 지향해 나갈지, 그리고 자기는 어떤 존재로 사는 것을 바라는지 같은 것을 담는 데 있어서 이름만큼 그렇게 아주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짓던 시대도 있어. 그때는 이 상놈, 쌍놈, 그 보통 상자야. 보통 사람들, 그 보통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양반. 그래서 그 양반만 말이죠. 정치 권력을 가진 자, 그리고 유교적인 어떤 윤리적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면 구도, 그 양반들이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그 지배를 하고 그러는 구도로 한동안 살아왔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 지은 거지. 그 남들도 그렇게 불러주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이름이 뭐였어요? 그 이름을 보면 참 희한한 나라 백성 아닙니까? 저 꼭대기 고려, 이것은 높을 꽃자 아름다울 여자, 지극히 아름다워. 그러니까 무슨 돈을 많이 벌고 군사력이 세지고 뭐 어떻게 해서 세고 강한 나라가 된다, 그것보다는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이거요. 아주 지극히 정서적이고 그리고 예술적인 그런 이름 아닙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부르고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불러준 것은 우리의 특성이 그러하다는 걸 말하는 거지요.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지 하는 걸 점검해 볼 때에 그 이름을 가지고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거죠. 그렇게 보니까 그렇다 그런 말이야. 아주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거야. 그 아름다움이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융합이 되어 주고받고 하여 제3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아름다움이야. 그런데 그 다음엔 또 뭐야? 신라라는 나라가 있어. 그것은 꼭 그 신라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누구 생각이 나느냐 그러면 모세 생각이 나는 거요. 이집트라는 나라가 세계사 속에서 지구별에서 땅 넓고 물 많고 아이고 그런 나라로 이제 고대 시대에 인정받던 나라다 말이죠. 거기서 유교가 이제 기독교의 옛 종교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게 발전되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걷어차고 나오는 거요. 그래서 기존의 것에 매달려서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말이야. 그 폭 빠지면 그 이미 존재하는 것에 이제 그 갇혀 있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안 빠지고 그걸 걷어차고 나오는 거야. 그걸 엑소도스 그래 출애굽이라 그런단 말이지. 기름지고 물 좋고 그런 나라를 걷어차고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모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내면 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와.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신라야 신라. 새신자 벌라자 벌판 새로운 벌판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요? 엑소도스 같은 것이지. 전혀 기존의 것에 매달려 있지 않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전진한다. 그게 신라 아닙니까? 고려는 아주 아름다운 나라다. 그러는 거요. 아이 뭐 이런 나라 이름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러면 백제는 뭐냐? 그러면 그건 정신적 차원에서 깊이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극히 종교적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산 우리들을 갖다가 옛날 것들을 가만히 속내를 들춰보면 아이고 신비스럽기까지 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 끄트머리 가서 맨 끄트머리 가서 지어진 이름이 대한민국이야. 그 대한이 한자가 뭐냐. 거듭 이 말씀 드립니다만 땅속 저 깊은 곳에 맑은 물이 가득히 고여 있어. 땅속에. 그래서 그것은 땅 위로 올라와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순수하고 맑은 물이야. 그 깊은 물, 그게 한이야. 그게. 그런데 그것이 솟구쳐 위로 올라오는 거야. 응? 그 올라오면 땅 위로 올라와 땅을 적셔서 강물이 되고 말이지. 그리고 땅을 적시는 물이 되는 거지. 그러자니까 그 물이 맨 땅 속에서 나올 때 찌끄맣게 쫄쫄쫄 나와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무물정자 그 위에다가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한강이 된다 이거요. 크게 아주 이렇게 해서 그런 새로운 신선한 물이 땅속에서 나와가지고 대지를 적신다. 그게 대한민국의 이름의 본뜻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영문으로 우리를 쓰는 게 코리아 아닙니까? 그럼 지극히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을 더듬어 보았지 한번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아주 시적이고 정서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신적 차원에서 이렇게 무언가가 아주 그 안에 가득한 미래를 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없어. 그렇게 해서 그 끄트머리쯤 와서 맨 마지막에까지 와서 마지막에 이루어진 게 뭐야? 조선이야, 조선. 끄트머리 대한이 되기 직전의 상태가 조선이라 말이지. 조는 뭐야? 아침 조자야. 선은 뭐야? 신선한 거야. 신선한 건 뭐야? 처음 보는 거야. 아주 깨끗한 거야. 오염되지 않은 거야. 그런 신선한 것, 그런 것이 아침도 조선, 신선한 아침이 그게 우리의 정신적 내면 구도다. 뭐 이런 나라가 내가 한번 찾아봤지? 그랬더니 없어. 그게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향하며 살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말이지. 그렇다면 그런 존재는 그런 존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가면서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이제 이 세계사가 자꾸 뭐 흘러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하나를 융합을 했다 깨졌다 난리를 치면서 오늘이라고 그러는 현대라고 그러는 세상 사회까지 왔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말이야, 세계에서 이제 자꾸 올라가, 올라가. 뭐 독일이니 뭐 이런 나라보다도 치고 앞질러 간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세계사적인 그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그 사람들은 한이 뭔지도 몰라. 대한이 그런 새로운 우물물이라는 그런 소리도 몰라. 고리어 아름답다고만 알고 있단 말이야. 아름다운 것은 여러 가지 각각 다른 것들이 융합하여 제3의 좋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게 아름다움이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들 혼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어떠냐 그러면 한반도에서 아주 극단적인 아직 시작의 단계, 깐난쟁이 단계도 아닌 그런 극단적인 상황, 아주 비극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는 최하위의 존재가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아주 지극히 아름다운 나라 고려하고 그리고 조선 새로운 아침의 나라하고 백제 기품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그런 윤리적인 나라에다가 신라 새로운 것으로 치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걸 지니고 있는 게 우리라 이거요. 그 우리의 본질을 찾고 깨달아서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똑바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유교 문화가 샤머니즘 문화가 생겨났어. 그거 뭐 옛날 얘기니까 그 인류가 처음에 시작될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였어. 그래서 그렇게 무속신앙이 생겨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무속신앙은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잘 살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 속의 내용이 뭐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지? 그런 속내를 찾아보고 그걸 누리려고 하는 것이 불교야. 그래서 그렇게 불교 기품을 추구하는 그런 거였단 말이지. 거기에 기독교가 미주에서 들어와. 유럽에서 들어온 기독교 있는 기독교하고 독일인이 이런 거하고 또 북유럽인이 이런 기독교하고 미주에서 들어오고 종자가 다르다. 이런 소리를 했더니 뭐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뭐 이 소리 저 소리를 듣게 돼요. 저도 뭐 그런 그따위 소리가 있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 뭐 그럴 테지 뭐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상관할 게 뭐 있어. 그렇게 해서 하여튼 미주교회란 말이야. 미주교회는 뭐냐? 그러면 그 어떤 한 곳에 집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들끼리 어떤 것에 그냥 매여가지고 헤매는 게 아니야. 그건 자유로운 거야. 아주 평화로운 거야. 그래서 치고 변화하고 그러면 전진하고 막 나가는 거야. 그런 게 그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기독교는 미주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제 세계 종교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말씀드리면서 독일은 어떻고 영국은 어떻고 프랑스는 어떻고 그리고 북유럽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종교가 그렇게 그냥 뭐 매주에 모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각 개인들 내면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 뭐 그런 소리를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꾸 나보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뭐 부정적인 쪽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길래 아직 밤이로구나 새벽이 안 왔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제 제대로 4위에서 3위로 2위로 2위로 1로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 전체를 컨트롤하고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입장을 지시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희망을 품고 있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땅속에 깊이 묻혀있는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나라다. 그런 말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희망을 가지고 오케이.